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부동산 거품을 겨냥해 정책의 실패로 규정지었고, 넘베어 자료를 보면 서울 도심 집값이 수천 개 도시 중 무려 2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울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땅 투기를 하는 등 가진 자들의 부동산 잔치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는 투기꾼이다, 지금 당장 매입해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상담 직접 안내는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폭등론자 말대로 집값이 계속 뛸까요? 나는 투기꾼이다, 집 빨리 사라. 언젠가는 하락장이 올 텐데 이 영끌을 해서 미끄러지게 되면 이 짝이 납니다. 난리 나겠죠. 그리고 잘 참고 바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줍줍해서 이제 신나게 막 로켓, 여기 로켓 있네요, 달고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게 평형별로 지역별로 좀씩 달라요. 물론 전체적으로 좀 위험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계속 좀 올라갈 부분도 있어요. 볼까요? 자, 먼저 첫 소식은 LH 땅 투기 의혹. 아직 뭐 누구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의혹입니다. 거의 뭐 사실이죠. 뭐 나는 투기꾼이다, 집 빨리 사라,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나는 투기꾼이다, 집 빨리 사라. 뭐 그런데 뭐 꼭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집값이 안 잡히면 계속 뛰는데. 자, 먼저 땅 투기 현황. 무작위로, 이거 참 무작위로 그냥 10여 명을 선택했는데 10여 명이 잡힌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10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7,000평 이거 매입했는데 토지 쪼개기하고 3기 신도시 아마 다 전수조사 들어가야 돼요. 과연 이번에 광명시흥만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여러분들 30개가 넘어요. 그럼 그 전에 1기, 2기는 적을 것 같아요? 거기도 30개가 넘어요. 그럼 그 이후에도 뭐 땅이네 도로네 막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세금 낸 게 아깝고 울분이 치솟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방송 보면서 저는 뭐 공무원들 싫어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량한 공무원들 피해를 주니까. 자, 파면이 무슨 뭐 최고의 무슨 저것이냐. 여러분들 만약 어떤 죄를 저지르면 감옥 가잖아. 직장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은 파면하게 되면 뭐 그게 엄청난 중징계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기본이고 일반인들처럼 법 앞에 평등하니까 똑같이 깜빵 가야죠. 근데 그게 다 무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런 사람들 1, 2기 국책사업도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고위공직자 투기를 의심해야 돼요. 이 LH 직원이 아직 직책은 안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더 여러 개를 알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땅 투기 현황,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부패 방지권 입법 제7조 7년 이하 징역형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기 시 3배에서 5배 벌금. 이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동산법 적용받는다고요. 이건 부패 방지법 어떤 그런 법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부동산 시장 제도가 지금 미비돼서 이거 국고 환수하고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 국고 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입법 보완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어? 응? 자, 국회의원들은 빨리 입법 보완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일벌 100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지금 이렇게까지 세게 때려야 하는데 이 적용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이것만 있겠어요? 국책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땅 투기를 그동안에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 사업,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차명 부동산 투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막 산 사람들도 많고, 탈세 목적으로 주소 이전한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를 지금도 떳떳하게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들 하나같이 하면 부동산에서 뭐 나와요? 그 차명 부동산 다른 사람 이름 뭐 해놓고 투기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격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뭐 관행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정책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아예 그냥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급에도 불이익을 줘버려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때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자, 그 다음 이사대체구 전국 집값 선택 직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대체구의 전국 집값이 당장은 심상치가 않네요. 자, 지역별로 보자고요. 경기 인천은 계속 강세입니다. 초강세예요. 제가 경기 인천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서울은 7년째 뛰지만 얘들은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최근 1, 2년밖에 안 뛰었잖아요. 물론 많이 올라간 곳들은 여기도 위험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것은 지속. 서울도 강세를 띌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최근에 한 2, 3주째 상승이 축소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 있고 지방은 역시 상승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하락 전환 지금 이제 위기까지 놓여 있어요. 시기별로는 2021년 3월달 현재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상 최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상승폭이 줄은 거지 집값이 하락 전환한 게 아니거든요. 2021년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강세를 띌 것 같고 지방은 지금은 강세지만 약세로 반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2년 내년은 전국적으로 아마 대세 하락의 초기 1년차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래량 보시면요 끔찍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요 이번 2월달 봤더니 4분의 1로 축소. 가뜩이나 뭐 1월달도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닌데 4분의 1로 축소. 자 거의 1000건 뭐 이 정도. 빌라 등 거래량도 빌라가 아파트를 앞질렀었는데 얘들이 3분의 1로 축소됐어요. 왜냐면 이번에 도심 뭐 공공 이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현금 청산 당할까봐. 거래 급감의 원인은 하지만 왜 이렇게 거래가 급감했느냐.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다주택 매물이 잠겨서 그래요. 아직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내지 않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쭉 하락세를 가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면 토해내지 않을까요? 양도세는 엄청 세면서 보유세, 종부세는 형편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나부터는 더 버티겠네요. 여러분 같으면 안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이걸 세게 때려야 돼요. 누진세로. 보면 자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최근까지 이 그래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시면 현 정부 들어와서 자 2017년에 802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떨어져요. 이 선이 0입니다. 0. 이 밑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데 잘 봐봐요. 마이너스는 잠깐 빠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플러스는 이거 다야.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자 17년에 802 대책 때 대책 나오면 꼭 떨어져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또 이 도중에도 대책이 많았죠. 이건 종합대책의 큰 것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 9.13 대책이 제일 셌어요. 역시 쭉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좀 가는 듯하다가 또 올라갑니다. 2019년에 12.16 대책, 역시 12.16 대책을 기점으로 거의 0에서 놀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2020년 7.10 대책, 6.17 대책 다 기억나시죠? 특히 7.10 대책 여파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세가 축소되는 듯 하더니 또 올라가요. 그래서 자 12.17 대책이 나와요. 2020년. 근데 그거 무시하고 또 올라갑니다. 2.4 대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약간 여기 지금 갈고리 보이네요. 약간 꺾이는 거. 근데 이 상태를 봐보세요. 상당히 위에서 돌고 있죠. 상당히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상승세가 축소된 거지. 이 0 밑으로 빠져야 돼. 0 밑으로. 근데 0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서는 0 밑으로 빠지다가 최근에는 0 밑으로 왜 안 빠지느냐. 내성이 길러져서 그래요. 내성이. 맨날 하는 거라고는 진짜 대책은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자 쇼하기 때문에 쇼 대책만 내놓으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거야. 좀 약간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거야. 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최근 뭐 19년 이후로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냐? 제 생각은 약간 상승세가 축소되는 듯하다. 이거 또 올라갈 것 같아요. 2021년 내내. 결국 투기꾼이 한 말. 투기꾼이 한 말. 나는 투기꾼이다. 지금 당장 집 잡아라. 어떻게 그 말이 먹히게끔
정책을 펴니까? 여기 부동산 실패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 갭투자를 방치한 거, 이게 바로 1번인 거예요. 지금까지 25번, 6번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누진세 때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정말 다주택자가 안 토해내면 안 되게끔 정책 나온 적 있나요? 24번 대책은 그러면 쇼죠, 쇼. 그 다음 두 번째, 갭투자. 말만 갭투자 뭐 잡내 해놓고, 여러분들도 갭투자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세금만 약간 높은 것 뿐이지. 이거 차익 환수 하나요? 갭투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100% 차익 환수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이건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락장에는 뭐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대출, 청약, 조정지역, 이거 계속 반복하는 바람에 핀셋 규제로 풍선 효과, 전국이 다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왜 집값이 뛰었느냐?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될 규제, 예를 들어 청약 규제. 맨날 특공이다, 가점제다, 이것만 나가니 기다리지 못하고 영끌하죠. 추첨제를 대폭 늘려야지 왜 자꾸 특공 이런 걸 쪽에 비중을 둡니까? 누가 법을 만드는지 참 유치원만 또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 나는 진짜 수준을 보면요, 이거는 뭐 당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중도예요. 그 사람들 수준을 알겠어. 알았어요? 이 부동산 대책 만든 사람들 보면 참 초동생만 또 못하다는 수준. 이거 지나가는 그냥 여염집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정책 만들어도 얘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차라리 그 정책 나오기 전에 그 2017년 있죠. 그때 정책이 오히려 그대로 가야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규제에 쓸데없는 규제가 많아서. 제가 혹평하고 있죠, 지금. 자, 집값 올라도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있어요. 뭐 매입해라, 매입하지 말라. 그건 제가 말했잖아요. 지역별로, 금액별로 좀 다르다고. 자, 이제 비싼 아파트 특히 매입을 투기꾼들이 아무리 나는 투기꾼이다, 지금 당장 매입해라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할 점이 있어요. 비과세가 어려워요. 지금 매입하면 과연 2년 더 뛸까요? 물론 뛸 수도 있어요. 뭐 장담 못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 내내 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4년 뛰었는데 앞으로도 뭐 1년 반, 2년 안 뛰란 법 없잖아요. 비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좀 많이 올라가다가, 올해 중으로 올라가다가 폭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매도 시에 상승장,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상승장에 매도해야 하는데 비과세 못 채우고 양도세 폭탄이야. 1년 이내 70% 내야 하고요. 이제 6월 지나면 2년 이내에 60%를 내야 하니까 뭐 취득세까지 하면 1억을 먹어도 올라도 2천만 원도 못 건져요. 그렇다고 끌고 가지 않니 또 폭락을 하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추락하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이제 하락을 말하죠. 폭등 후에는 꼭 폭락을 하고 폭락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물려있다 보니까 하락장에 뭔가를 잡을 기회를 놓쳐요. 기회비용이죠. 원금 전액을 손실해 볼 수도 있어요. 전세끼고 투자하거나 영끌한 사람들 집값 40% 많이 떨어지면 50%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금액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회복도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에 사갖고 떨어진 다음에 나 우상향이다, 이건 서울이나 입지 좋은 경기도 얘기지, 좋지도 않은 곳들은 회복도 못하고 손해보고 끝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대출 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물가 상승 속도도 지금 문제고 질병 이번에 아마 급감 퇴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이제 하락 반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솔직히 5억 미만은 제가 잡아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5억에서 10억은 선별하고 10억 이상은 웬만하면 매입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따라가 주세요. 자, 집값 잡는 확실한 부동산 정책 왜 안 할까? 자, 이 대책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건드려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게임 끝나요.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핀셋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체, 지방광역시 전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폭락한다. 아, 도중에 그럼 걷어들이면 되죠. 너무나 많이 빠지면 그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폭등장에 무슨 그런 걸 걱정해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수도권, 광역시 전체 이거 하게 되면 실거주로만 매매해야 돼. 갭 투자는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돼. 얼마나 집값이 안정화되겠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다주택, 모주세, 누진세 그렇게 때리라고 하는데
누가 다주택인지 아무튼 왜 3주택에서 끝납니까? 4주택, 5주택, 6주택, 7주택 특히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 금액대별로도 해야 돼요.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으로.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월급 받는 거 뭡니까? 누진세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야. 근데 왜 오히려 월급보다 더 찔이 나쁜 다주택자들을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을 봐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팔잖아. 양도세만 잔뜩 때려놓고 보유세는 안 때리니까 지금 버티는 거야. 여기 보시면 주택수, 금액대별로 보유 종부세에 대해서 누진세를 신설해갖고 뭐 빌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파트로만 때려버리면 이거 집값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를 차익 환수해라. 실거주유의 의식주 투기 목적, 갭 투자 이익을 환수해라. 그리고 소급 적용해도 돼요. 이런 것은. 왜? 의식주 갖고 장난친 거니까. 해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끌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걸 그냥 아예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불안하니까 집 사는 거 아닙니까? 집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타 추가 대책 이거 세 개가 확실한 건데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도 없애버려야 돼. 지금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요. 있으나 마나해. 오히려 그 규제 때문에 집값이 뛰고 있어. 9억 이상 대출 금지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또 언론에서 그러겠지. 무주택자들 집 못 잡게 한다고. 언제부터 무주택자들 생각했어. 언론이 계속 투기 조장해놓고. 집값만 떨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이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공,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를 대폭 확대하세요. 좀 불특정 다수한테 기대감을 주세요.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네요. 오죽하면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었으면 집값 올리는 한국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이 글로벌 순위에서 2위라고 이거 조선일보에서 따온 거예요. 자, 여기 넘버 5 여기 추천은 2016년에 14위밖에 안 했던 게 지금 2위예요. 2위. 여기 보면 서울이 지금 제일 위에 89.7% 최근 5년간 상승률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홍콩, 베이징, 뉴욕 다 제꼈어요. 근데 집값으로 따지면 여기 1억이 넘어가는 압도적으로 비싼 홍콩 다음에 여기 싱가포르도 제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서울이 2위인 거야. 도심이라는 말은 서울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권, 서울 한강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사대책 이후 눈치보기 장세, 서울 아파트 거래량 촉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111.9 매매 수급 지수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지금 아까 이사대책 꼭 대책 나온다면 좀씩 더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봐야겠지만 아직은 100은 아니니까 상승세입니다. 자, 빌라 반토막 됐어요. 이번에 공공주도 그 발표하는 바람에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토막이죠. 6,000건이 2,000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3분의 1토막으로 둘 다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자,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률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0인데 자, 코로나로 이후 어떻습니까? 고용률은 이게 난리예요. 난리. 실업자가 이렇게 많다. 막 4%까지 늘어났죠. 그런데 출생아 보세요. 출생아는 지금 2011년 이후로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쭉 계속 감소해갖고 이때보다 반토막이나 4만. 자, 출생아 최저. 코로나 쇼크. 이세 생각도 못한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12.5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은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원래는 한 20년 지나야 우리나라 인구가 한 3,500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도 4천만 명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나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당장 사이클상 다음 상승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주택은 얼마나 많이 져요. 3기 신도시에 추가 신도시에 지방도 마찬가지. 끔찍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또 지금 많아. 아마 하락장에는 막 던질 거야. 그러면 그 매물에 이 매물에 하면 글쎄요. 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8억. 문정부 들어와서 4억이나 줬대요. 아우, 매매 가격 보세요. 6.7억이 10.8억. 서울 아파트가 10.8억이야. 그냥 중간짜리가. 10.8억 안 가면 여러분들 집값은 싼 거야.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4.5에서 6.0. 서울 주택가격 8억 원 돌파. 뭔 말이냐. 이번에는 아파트 빼고. 아니,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8억이래요. 아까 아파트만 하면 10.8억이고 뭐 빌라라든가 주택 다 포함시키면 서울에 있는 집은 8억 7천. 여기 보시면 4억에서 출발해서 8억대로. 아파트는 4억대에서 출발해서 10억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12년 8개월 내 최고. 집값만 따지면 단군 이래 최고. GDP 대비 집값 거품 사상 최고 버블 터진다. 이거 지금 GDP는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2004년부터 이 수준이야. 여기 이렇게. 근데 집값 보세요. 시가총액 엄청나죠.
이거 지금 뭡니까? 서울은 이미 빨간불, 빅데이터로 본 집값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너무 이거 거품이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누가 일본보다 거품이 적다고 거짓말하는데 적지 않아요. 상가 쪽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상업지구가 더 문제됐잖아요. 주택지는 우리나라가 더 뛰었어요 지금. GDP 대비도. 그때 일본 4만 달러였어요 여러분들. 2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3만 달러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더 올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경실련이 보니까 문정부 4년간 25번 대책에도 서울 집값 쭉 상승.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2017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잠깐 빠진 건 딱 2번이네 파란 게. 자 보세요. 이렇게 뛴 거 보세요. 자 6.4억에서 11.4억까지 뛴 거 봐봐요. 정말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무슨 폭락을 걱정해요. 지금 빨리 폭락시켜야지. 이렇게 뛰었는데 정상적이 아닌데. 자 오죽하면 지금 아파트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이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분양이라도 올라타야 돼. 금동아줄을. 자 부동산 거품이 사상 최고치이며 사이클상 하락할 때가 되었지만 과거 패턴으로 보아서는 2021년 내내 수도권 집값 거품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잡지 말아야 할지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감사합니다.